여러분, 혹시 이런 통계를 알고 계시나요? 남성의 평균 수명은 79세, 여성은 85세입니다. 남성의 평균 수명이 여성보다 무려 6년이나 짧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유전적 차이나 운명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5세 노인의학 전문의입니다. 지난 4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장수의 비결은 특별한 유전자나 비싼 치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과 습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남성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수명을 깎아먹는 습관들을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다.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대부분의 심각한 질병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듯 증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따가 각 습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5번째 습관은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다. 밤에 텔레비전 보는 재미가 있어서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합니다. 하루 6시간 미만의 수면이 지속되면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면 중에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과 노폐물 제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분 중에서도 잠을 못 자겠어요 라고 상담한 분들이 실제로는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던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수면의 질은 정말 건강이 기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노년층이 되면 낮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밤중에 자주 깨는 일이 늘어나는데 체내 시계를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잠들기 직전에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뇌를 자극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침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독서로 바꾸는 것을 추천합니다.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바로 수면제에 의존하기보다는 허브차를 마시거나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기, 가벼운 스트레칭 등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잠을 유도하는 노력을 해보세요. 특히 추천하는 것은 미지근한 욕조에 천천히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체온이 내려가는 타이밍에 자연스러운 졸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목욕 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의 회복과 재생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잠을 못 자도 괜찮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점검해서 질 좋은 잠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4번째 습관은 흡연입니다.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오랫동안 피워왔으니까 지금 와서 끊어봤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남성의 흡연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60대, 70대 남성분들 중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가 일으키는 건강 피해는 정말 심각합니다. 폐암뿐만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 동맥경화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 위험을 비약적으로 높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수천 종류 이상의 화학 물질이 들어있고 그 중에는 발암석 물질이 70종류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일 그런 것들을 몸속으로 들이마시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는 분명해집니다. 또한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나쁘게 만들어서 동맥경화가 진행되기 쉽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뇌경색의 방아쇠가 되는 것이죠. 흡연자분들 중에는 자신은 아직 멀쩡하니까 괜찮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병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연은 언제 시작해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60세가 넘어서 금연한 사람도 10년 후 사망률이 비흡연자에 가까워졌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늦지 않다는 뜻입니다. 금연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니코틴, 패치나 검, 그리고 금연 클리닉에서 유사의 도움을 받으면 금연 성공률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손주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싶다,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젊은 날입니다. 담배와 작별하는 것은 미래의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세 번째 습관은 고독입니다. 언뜻 보면 고독이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게 과장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독이 흡연이나 비만에 버금갈 정도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전 세계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남성이 정년 퇴직을 맞으면 직장을 통한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들어 가족 외에는 대화할 사람이 없는 날이 계속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해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독해지면 왜 건강에 나쁠까요? 우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여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감염성 질환이나 암의 위험이 높아지고 만성적인 염증이 몸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고독한 사람은 식생활이나 운동, 수면과 같은 건강 습관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먹는 게 귀찮으니까 라면으로 때우고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점점 약해져 갑니다. 세 번째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고독과 치매의 관계입니다. 사회적 연결이 적은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쉽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와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독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일상 속에서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동호회나 자치의 활동,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 최근에는 온라인 교류회나 취미 관련 SNS 그룹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취미를 갖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노래, 낚시, 독서, 음악, 요리 뭐든 상관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취미가 있다면 그것이 대화의 계기도 되어집니다. 제가 아는 환자분 중에 정년 후 지역 합창단에 들어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하셨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연습이 그 무엇보다도 즐거운 시간이 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지셨습니다. 고독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독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연결고리를 되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댓글로 "도움이 됐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두 번째 습관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은 백약의장이라고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적당한 음주라면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적당한 양일 때의 얘기고 매일 습관적으로 마시거나 양이 많은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약한 체질이 분들이 많아서 적은 양으로도 내장에 부담이 가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가 되면 간 기능이 떨어져서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는 술을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음주의 영향은 우선 간에 나타납니다. 지방간, 간염, 간경변, 그리고 간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뇌출혈, 암의 위험도 높이기 때문에 전신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과음은 수면 이질을
떨어뜨리고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줍니다. 잠이 잘 온다고 해서 잠자리에서 한잔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코올로 인한 잠은 얕고 밤중에 자주 깨기 쉬워져서 오히려 피로가 잘 풀리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 치매 위험과도 관련이 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특히 매일 밤마다 마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그 손상이 축적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의식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휴관일을 두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간이 충분히 회복해 줍니다. 다음으로 음주량 점검입니다. 소주라면 한 병, 맥주라면 500 정도가 적정량으로 여겨집니다. 이것보다 많아지면 몸에는 과도한 양이 되어 악영향이 나타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술의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레시피 코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 건강을 위한 간단한 해독차 만들기입니다. 민들레 뿌리 1큰술, 결명자 1큰술, 감초 조각 몇 개를 물과 함께 10분간 끓여주세요. 하루에 한 컵씩 식후에 따뜻하게 드시면 간의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간을 위한 마사지도 있습니다. 오른쪽 늑골 아래 간 부위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5분간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해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져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환자분 중에 저녁술을 끊고 허브차로 바꾸신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밋밋하다고 느끼셨지만 지금은 몸 상태가 좋아져서 안색까지 밝아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술과 현명하게 사귀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됩니다.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첫 번째 습관은 운동 부족입니다. 뭐 그것뿐이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야말로 현대인, 특히 고령 남성에게 가장 심각한 건강 위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하루 종일 앉아서 보내는 생활이 흡연과 같은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앉아서만 지내는 생활이 계속되면 근육이 쇠퇴하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며 신진대사도 떨어집니다. 그 결과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혈증, 심장병, 뇌경색, 치매 등 모든 질병의 위험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해 온 환자분들 중에서도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움직여야 할까요?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매일 계속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산책하거나 라디오 들으면서 체조하기, 정원 가꾸기 등 일상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산책하기.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기분이 좋아지며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게다가 근육을 사용하면 뼈도 자극을 받아서 골다공증이나 넘어짐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추천하는 간단한 운동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의자 스쿼트입니다. 안정된 의자에 앉으세요. 손을 가슴 앞에서 깍지 끼세요. 천천히 일어섰다가 다시 앉으세요. 이것을 10번씩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이 단련되어 넘어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계속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습관이 되어버리면 운동은 양치질처럼 당연한 일이 됩니다. 또한 누군가와 함께 운동하는 것도 오래 지속하는 요령입니다. 부부나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지역 체조 교실에 참가하면 운동이 즐거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이유를 갖는 것입니다. 손주 운동회에 참가하고 싶다,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런 목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싶은 동기가 생겨납니다. 운동은 약처럼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히 몸 안에서부터 건강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인생 100년 시대, 그 기녀정을 건강하게 자신의 발로 걸어 나가기 위해 오늘부터 조금씩 몸을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5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5번째는 수면 부족, 4번째는 흡연, 3번째는 고독과 사회적 고립, 2번째는 과도한 음주, 그리고 첫 번째는 운동 부족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특별한 병이나 유전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들 뿐입니다. 어떤 것이든 해당된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은 지금부터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부터 하나만이라도 습관을 바꿔 보세요. 예를 들어 밤에 스마트폰을 그만두고 30분 일찍 자기, 담배 개수를 하나 줄여보기, 일주일에 한 번 친구와 차 한잔하기, 술을 마시지 않는 날 만들기, 10분이라도 걷는 시간 만들기. 어느 것이나 작은 일이지만 그것들이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에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은 매일의 행동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이 미래의 자신을 구하는 큰 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이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